2021년 10월 16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장동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 특검 자청할 수 있다. 설레도 있어. 조선일보 또 부실하게 빨리 김만배 영장도 기각되라고 청구한다. 동아일보는 750억 뇌물 영장 기각, 수사팀 무능인가 의도된 태만인가. 함께 지금 특검해야 할 이유가 늘기만 한 대장동 게이트. 한겨레신 김만배 영장 기각당한 검찰 객관적 증거로 신뢰 얻어야. 경향신문 영장 기각의 뒷북 압수수색 검찰 수사 의지 믿어도 되나 비판적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도박판을 인허가 해준 뒤에 많은 사람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럼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번 돈이 많아서 처벌해야 하는가? 아니면 도박을 불법으로 해서 처벌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국민의 법 감정상 이것을 불법으로 봐야 하는가? 도덕적 감정으로 불법으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인허가권을 가진 사람이 도박에서 번 사람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는가 여부 등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 입장 차이도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장 출신인 이재명 씨가 집권당의 대선 후보가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토지개발 미명하에 벌어지는 도박판이 대장동 한 곳만이 아니다. 전국에 걸쳐서 이러한 이 불법 부정, 불로소득의 문제가 곳곳에 널려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코로나 관련 동아일보는 거리두기 조정 이번이 마지막 돼야 한다. 경향신문은 일상회복 준비하는 2주일 연착륙 위한 징검다리를 삼아야 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사적 모임은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 이런 이제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그런 방침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거리두기만이 아니라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코로나 중증 환자들의 경우 양성에서 음성이 되면 만약 치료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중증 상태가 계속되면 자기 부담을 해야 되는 자가 부담의 문제, 그리고 백신 접종 후의 사망자 문제, 대부분 정부는 인과성이나 연관성이 없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굉장히 파탄하는 상황입니다. 또 이 중환자가 된 경우 백신 접종으로 사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으로 인한 중환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이 정부 책임, 이것을 지금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재난의 상황에서 집단 면역을 위해서 백신을 사실상 강제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수백만 명이 지금 접종 대상자 중에 접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두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백신 맞은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백신 접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반강제적인 이런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런 피해자들, 희생자들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가시티 관련해서 한경신문은 초강력 메가시티 시도 통합 없음 빗줄은 계산보다 불경을 시작으로 지역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점을 얘기하고 있고, 매일경신문 탄력받는 불경 메가시티 한국경이 새로운 성장축 돼야 한다. 전부 도시로 집중시키고 수도권 집중에다가 지역대로 메가시티로 집중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도시국가를 만들겠다는 건지 알 수 없네요. 도시도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생태적 공간과 환경이 필요합니다. 도농 간, 지역 간
격차, 환경 파괴, 도시로 집중함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 증대, 또 자연재해나 전쟁 발발 시에 위험한 상황 등을 고려해서 고도 등 밀집도의 한계를 둬야 합니다. 무조건 밀집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칫 메가시티가 또 한편으로 이 주변 농촌 지역의 쓰레기 등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도 또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물류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글로벌 물류 대란에 삼성에까지 협조 요청한 바이든 미 대통령이라는 사설을 내보냈는데요. 사실 이게 뭐 글로벌 물류 대란이라고 하는 것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헌혈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 헌혈 부족 얼마나 심각하면 교통벌점 공제 제한까지 나오겠나. 제목의 사설에서 유급휴가 제도를 보장한다든지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헌혈에 대한 의료 정보 제공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헌혈하기도 어렵고 이제 젊은 사람들 숫자가 점점 출생률 저하로 헌혈할 대상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적정한 나이에까지 헌혈이 좀 늘어나야 하는데 헌혈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테고 또 헌혈하게 되면 내가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잘못된 정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창업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청년 창업 지원 기업 68%가 매출 제로다. 이런 퍼주기 정상인가? 지난 5년 동안 매출이 없었다는 거죠. 사실 이 재벌 대기업 중심 구조에서 청년 창업 지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기업의 내용이나 업종과 직종이 뭐냐라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자영업을 창업 지원 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청년 창업 지원 기업도 다 자영업의 경우가 된다면 굉장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벌 대기업 중심 구조에서 근본적 한계가 있는 것이고 청년 창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더 과학적인 방안이 도출돼야 할 것입니다. 대출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대통령 한마디에 대출 금지 번복 국민이 실험실 쥐인가 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조세 금융대출만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금융거품이 집값을 계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상황에서 대출을 통한 주택 마련 요구 더 커질 것이고 또 전세가 전월세 계속 오르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1가구 1주택 등 토지주택 공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재명 관련 동아일보는 30명 호화 변호인단 수입료 대납 의혹 뭉갤 생각 말라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본인은 공개된 수입료 말고는 지불한 것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대납의 구체적으로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사전사후 다른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는 경우 이거 사실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일 관계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 한일 정상의 뒤늦은 통화, 양국 관계 개선 노력 계속돼야 한다. 경신문 한일 정상 첫 통화, 양국 관계 개선 출발점 돼야 한다. 이게 바람이지만 현재로는 형식적으로 신임 총리와 통화할 수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신임 기시다 총리의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에 대한 태도는 자민당의 전임 총리들과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계 개선에는 그 한계가 분명할 것이다. 기시다는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지금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한국이 다른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네들 입장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정상회담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 정상화를 너무 성급하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10월 16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